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김학서 의원이 대표에 발의하고 김동빈, 상병원, 윤지성, 최보성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새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새마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현안 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새마을 사업 추진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회의 참석하는 새마을지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정리해 주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새마을 사업이 이제 활성화되고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제 3개 단체가 좀 국민운동 3개 단체가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어떤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뭐 현재도 면통장이 이제 소집하지 않고 새마을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원래 회의 등을 하는데 사무실을 갖다가 이제 지원 이렇게 이제 제공하고 있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충남 지금 한 군데가 좀 광역시도에서는 그 한 군데가 하고 있고 기초 지자체가 이제 22군데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조례 규정을 보면은 뭐 일단 자체적으로 원래 회의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이 규정 해석상으로는 수당을 이제 지급할 수가 없고 시장 및 읍면동장이 이제 새마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한 지역 현안 및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최하는데 회의 참석하는데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데 약간 한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재정 여건, 형평성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려는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필요하다라고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재정이 좀 여유롭고 시에 좀 넉넉한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사실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단체들이 회의 수당이라든지 참석 수당 받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의가 거의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예. 특히 새마을운동 뭐 저도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 목적성에 대한 부분들을 연배가 있으신 세대에서는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거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MZ세대들한테 새마을운동이 뭐냐라고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없죠. 멀리 없습니다. 우리 시의 안에도 8급, 9급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맥락을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새마을운동 자체. 새마을운동은 워낙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성공을 거뒀던 뭐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시나 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제가 인터넷으로도 찾아봤는데요. 성공적으로 이제 저희 30하국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했던 운동인데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따라하고 계신지 아세요? 아프리카에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했던 운동이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이 운동을 많이 따라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르완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네. 제가 서두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조심스럽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단체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관내에도 사실 되게 많은 이런 조직들이 있죠. 뭐 새마을회부터 시작해서 뭐 바르게 살기, 그리고 뭐 자유총연맹, 그리고 이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뭐 개인적으로 모이신 뭐 로타리, 뭐 라이온스,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자율방범대, 방재단, 뭐 의용소방대, 엄청난 기구들이 많죠. 근데 대부분
참석을 하다 보면 참석 수당을 받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제 기억 속으로는 그 본예산 할 때 방범대 간사 한 명 채용 비용을 올렸다가 네, 부결됐는데 당시에 뭐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했고요. 뭐 본청에서도 한 개 단체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 사실 모든 단체에다가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실정에 맞나 싶습니다. 이게 뭐 물론 이게 집행부 발의는 아니라서 올리신 의원님에 대한 뭐 존중은 하나 지금 이 아무튼 새마을운동정지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조직 아니잖아요.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자율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나와서 이제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시면서 참여 수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해줄 거면 다 해주자예요. 네, 자유총연면도 해주시고 바르게 살기도 해주시고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방범대 방재단 그렇게 따지면 사실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도 급여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같은 잣대로 되기 시작하면요,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 위원님도 얼마나 고생 많이 하세요. 지역에 나오셔서 물론 이제 똑같잖아요. 본인이 원하셨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출마도 하셔서 그 안에서 이제 선출도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인원이 많은 동네에서는 뽑기로도 하시죠. 네. 선출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도 회의수당, 참여수당 더 많이 올려주셔야 되고 이통장님도 그런 더 올려주셔야 되고 사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아마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저희 의원도 의원 발의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랑 많은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데 여기까지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조만한 저도 조례 관련해서 비용이 조금만 수반되면 집행부 거의 다 반대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여기 저희 지금 본회의까지, 그러니까 우리 심사까지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조례 올리면서 거의 비용 수반되는 것들은 거의 다 네, 집행부에서 반대 의견을 많이 내서 보류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의견 조율을 위해서 계속 뒤로 딜레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의원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걸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줘서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체에서 원하셔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요. 제 기억 속으로는 간담회라든지 했던 거는 없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떻게 가셔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새마을회 같은 경우 조금 치사스러운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 시장님 그 단식할 때도 새마을회에서도 나타나서 뭔가 또 해주시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단체에서 물론 현 시장님을 그리고 집행부의 수장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 형태에서 새마을 운동 관련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맥락을 잡고 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법이 있어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있던 거지만 정말 이 작은 돈이 모여서 되게 큰 돈이 돼요. 이게 처음 항상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조금씩 집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또 드리던 걸 또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지원금을 드리거나 이런 참여수당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복지 예산도 사실 지금 많이 매치를 못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뭔가를 더 투입을 한다는 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은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단식하고 뭐 이런 부분하고는 관련성이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네네. 좋겠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읍면동 이렇게 가보면은 여러 가지 참 수당을 이제 못 들여서 이제 안타까운 측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열심히 갖다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다만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의견을 드렸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단체하고의 어떤 그런 형평성 문제, 이제 한 단체를 이제 주기 시작하게 되면은 다른 단체도 이제 같이 다 줄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조례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의 그 원래 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못 주게 이제 돼 있는 형태입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시행을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읍면동장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만 이제 주도록 한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 조례의 어떤 그런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게 되면은 뭐 이게 이제 나중에 또 개정이 되기도 하고 확대 해석을 갖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그런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요는 합니다만은 제 의견은 필요로 하고 안타깝습니다만은 뭐 형평성 문제가 좀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단체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줄까? 저기는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왜 우리는 못 받지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어떤 한 단체를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참여해봤던 단체들을 봐보면 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일 순찰을 하시죠. 뭐 같은 인원이신 분들도 있지만 조별로 이제 매일 순찰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도 명절에 뭐 어떻게 해서 뭐 저도 따라서 한번 또 순찰을 돌았었는데 어떤 분은 이 휴대용 이 사이렌을 갖고 계시고 어떤 분은 안 갖고 계시고 어떤 분은 조끼를 입고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경광봉을 들고 계시지만 대부분 보급을 다 해주셨다라고는 하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들은 옷도 이제 점퍼를 갖춰 입고 있으시고 뭐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또 점퍼는 갖춰 입고 있으시고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임원분들은 또 입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일반 회원님들은 또 안 입고 계신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방범대 나가서 여쭤봤더니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분은 되게 좋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은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에 운동할 겸 나가서 우범지대에 가서 순찰 한번 도시는 부분들도 보람있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방범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법이 생겼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만 이제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방범대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방재단부터 시작해갖고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폭설이 오거나 뭐 장마가 오거나 했을 때 사실 일선에 나서서 무보수로 나와서 일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동네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 자원봉사 중에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이런 뭐 보험 같은 건 저희가 당연히 다 들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형태에서 새마을회 뭐 자유총연맹 뭐 아무튼 이런 단체들 자체가 제가 감히 폄하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대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왜 안 해주겠습니까? 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일단 저도 첫 번째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또 해드리다 보면 사실 이제 다른 단체 타 단체에서도 충분히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읍면동장의 재량으로 인해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마저도 사실 모호합니다. 예. 나와서 인정하는 사업을 읍면동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게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생길 겁니다. 문제가 네. 이제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시장 및 읍면장이 뭐 이렇게 개최하는 회의 뭐 이렇게 이제 한정을 갖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거의 드물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조례에 이제 저희도 개정에 뭐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러한 케이스만 이제 지원을 집행을 갖다 하게 되면 그 생각을 갖다 좀 했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수당을 이제 지급하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즉 시장 및 읍면동장이 개최하는 회의로 이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동의를 갖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체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어찌됐건 간에 연에 참석을 하는 횟수가 몇 번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조례에 시장 및 읍면동장이 개최하는 회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월 1회에 개최하는 회의는 뭐 이제 그 자체적으로 여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 조례 규정으로는 지급을 갖다가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정안인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봐드리면 우리 국장님은 읍면동 회의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하는 회의가 아니라서 그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통장 분들도 그리고 뭐 주민자치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회비 지급이 나가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읍면동장들이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타단체와 형평성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개정안의 3조 2에 시장 및 읍면동장이 새마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한 현안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과 중요한 사항을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새마을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하나 물어볼게요. 시급한 읍면동장이 새마을 사업과 추진과 관련해서 시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할 때 이 기준이 뭐고 지역 사회 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이 기준이 뭐고 그리고 이때에 참석하는 새마을 지도자한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장님 말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게 수반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 및 읍면동장이 새마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활동성을 강화시킨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함이 있습니다, 국장님. 읍면동장이 소집을 하지 않고 새마을에 자체적으로 이제 원래 회의를 갖다가 이제 개최를 갖다 합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 규정상으로 이제 수당을 갖다가 지급을 할 수가 없다. 즉 현재는 수당을 지급할 만한 케이스가 예를 들면 뭐 김장 당구기를 갖다가 이제 공모 사업을 해서 그 해당 그 읍면 그 동면이 공모 사업을 갖다가 이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회의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읍면동장하고 같이 뭐 그런 경우 읍면동장이 이제 필요해서 소집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 이제 뭐 수당을 갖다 지급하는 케이스가 될 것 같고 이제 현재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좀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뭐 읍면동장이 이제 소집하는 저기로 하는 건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은 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네 시장 및 읍면동장이 새마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럼 지금 현재는 각자 이 새마을회를 추진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이제 서류상 동장이 함께 동이나 읍이나 면의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여기에 내포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 그러면 이제 시급한 지역 현안을 어떻게 줄 거냐. 지금 이 개정안의 문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논리에도 이제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무던히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583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회의 수당을 지급하면서부터는 또 참석률이 좀 달라집니다. 제 거꾸로 물어볼게요. 국장님, 다른 단체들이 저희들한테 이걸 가지고 근거로 똑같이 회의 수당과 예산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야 될까요? 행부도 곤란하겠지만 의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지난 여름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읍면동에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이제 뭐 마을 정원을 좀 한번 꾸며보자 뭐 이렇게 이제 또 나왔을 경우에 이게 수고해 주시는데 이제 수당 같은 경우를 갖다가 좀 전혀 이제 못 드리는 뭐 그런 경우는 상당히 미안한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백대 정원 마을 정원을 예를 들었지만 마을에 읍면동에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항상 도와주시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항상 도와주시는데 이럴 때 이제 수당을 못 드리게 되는 안타까운 마음들은 있다. 이제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에 한정을 해서 이제 수당을 갖다가 지급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수당이 없으니까 우리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진짜 봉사하시고 하셔서 하는데 첫 번째 우려하는 건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두 번째는 이 개정안의 문구가 애매모호하다.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처럼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서 또 다시 논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 국장님이 이 개정 문구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도 지금 이제 애매모호하게 계속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돈이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한 근거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새마을회에서 이제 사업을 발굴해요. 근데 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 달에 4번을 만나요. 근데 그거를 서류를 읍면동장과 함께 동사업을 발굴해서 만난다고 하면 이 4번이 다 회의 수당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읍면동장께서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한다면 회의 수당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겠죠. 이 규정상으로는. 이게 너무 어렵다. 다른 단체들이 회의 수당 지급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딱 아니면 주민자치 월 1회 무슨 회의에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또 지급함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봉사를 늘 하고 계시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에 좀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린 3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두 번째, 그럼 다른 단체들이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해서 가져왔을 때 저희들이 이 근거에 맞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세 번째, 이 개정안의 문구는 수당을 주기에는 근거로 명확하지 않다.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국장님? 그러면 회의비는 얼마씩 주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별도로 이제 뭐 금액과 회의 횟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읍면동별로 따로 이제 지급 계획을 이제 마련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돼요. 지급 계획이 아직 마련된 건 없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거는 아직 없는 거예요? 뭐 현재는 이제 위헌입법 발의라서 의견을 갖다가 이제 주고받았던 상황이었었고요.
국장님이 설명도 하셨지만 기존의 운영은 그 새마을회 자체에서 이제 원래 해가 됐던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상황이었고요. 우리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주관해서 새마을 사업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한 적은 그동안에 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그런 이제 지역 현안 사항이나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읍면동장이나 시장이 개최할 때 그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이제 근거 조항을 이제 마련을 이번에 한 상황인데요. 우리 기존의 이제 새마을 그 조직에 대한 그 지원 조례에도 기타 이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런 부분도 기존에 이제 조례에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딱히 어떤 사업이라고 한정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 시나 읍면동장이 새마을 지도자들을 소집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 이것이 이제 그 필요한 새마을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여부를 판단을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마다 다를 테지만 그때마다 판단을 해서 이것이 지도자들을 참여해서 해야지만 이 사업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든다고 하면 지도자들을 그 지도자들한테 회의를 개최해서 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거 하나를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때마다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시나 읍면동장이 주관해서 지도자들한테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지금부터 의결이 끝날 때까지 종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적정성인데 만약에 엉뚱하게 결정을 하면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서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지난 1월 24일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빈, 상병원, 윤지성, 최원석, 홍나영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조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청년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환경을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청년 새마을운동 조직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청년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하는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년 새마을 운동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기본법상 19세에서 39세 이하이거든요. 근데 청년 농업인 조례에는 또 청년 농업인을 따로 연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31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나중에 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31명의 연령대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아직은 그 조사까지는 지금 못한 상황입니다. 앞선 조례처럼 아직 좀 준비 작업이 탄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이제 연령이 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분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굉장히 혼돈을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 연령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 청년 새마을 운동 조직이 어떠한 조직을 일컫는지에 대한 정의 부분이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향후 좀 규정을 좀 세심하게 범위를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활동 2호에 보시면 농업 신기술 도입, 뭐 스마트 농업 선도 등 이렇게 농업에 대한 걸 많이 특정을 하셨길래 이 또한 청년 농업인과 접목될 여지가 있어서 그 범위 설정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 농업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해 보셨을까요?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거기에 연령 제한이 없기는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이번 부분이 같이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복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순열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조례는 45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새마을 지도자가 농업기술 도입하고 농업 확산 가치를 위해서는 아마 이제 연령도 좀 제한을 해주셔야 혼란이 덜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마을 정신에 이제 네, 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큰 사업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사업하고 뭐 연결시켜서 어떤 연령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규정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건 이제 맞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상황 고려해서 연령을 갖다 더욱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네, 저희가 정해 시간에 이것까지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실까요?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